2주차 수업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오늘은 이 5번에서 정황어와 논리어 요 얘기를 할 건데 이 수업을 진행합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서 배운 거 기억나시나요? 자,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에서 한국어는 토시 언어고 영어는 위치 언어다. 즉 한국어에서는 낱말 뒤에 붙는 단어가 있느니가 하면 주어, 이다 하다면 동사, 을늘 이게 붙으면 목적어, 이런 식으로 뭐예요? 낱말 뒤에 붙는 토시, 어미 또는 조사에 의해서 이게 품사가 결정이 되고 주어인지 동사인지 목적인지 구분이 됩니다. 근데 영어는 뭐예요? 토시와 상관없이 뭐예요? 위치가 그러한 것들을 결정을 하죠. 맨 앞에 있으면 주어고 그 뒤에 나온 일반적으로 동사고 그 뒤에 이제 목적이 오죠. 그래서 영어는 위치 언어다. 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문장을 볼 때는 뭐예요? 그 단어가 쓰인 위치를 보고 그 품사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한국어는 위치가 아니라 단어 끝에 붙는 그 조사, 즉 토시라고도 하고 어미라고도 합니다.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품사 또는 주어, 동사, 목적어를 우리가 구분한다. 이게 큰 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그리고 이제 물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예요? 배열 어순의 차이도 굉장히 크죠. 한국어나 영어는 뭐예요? 주어가 맨 앞에 온다라고 치면은 한국어는 동사가 맨 뒤로 가죠. 끝으로 가는데 영어는 동사가 뭐예요? 바로 주어 다음에 온다. 그리고 한국어는 목적어를 가운데 놓는데 영어는 뭐예요? 목적어를 맨 뒤로 빼죠. 이러한 어떤 그 놓는 배열, 그죠? 이것도 다르다. 물론 한국어는 뭐예요? 동사가 문장 앞으로 가도 말은 되죠. 그러나 영어는 동사가 문장 앞으로 가고 이렇게 막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상황에 따라서 뭐예요? 그 단어가 여러 가지 품사가 있기 때문에 잘못 품사 판단에 의해서 해석을 잘못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식어구의 차이. 자, 한국어는 뭐예요? 무조건 명사를 설명하는 말이 길든 짧든 명사 앞에 오죠. 근데 영어는 뭐예요? 명사 뒤에 넣는다. 이러한 뭐예요? 수식어의 위치도 영어와 한국어는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바로 영어도 뭐예요? 그 자체가 간단한 단어인 경우는 뭐예요? 명사 앞에 올 수는 있죠. 그러면 한국어도 뭐예요? 아름다운이 앞에 왔고 영어도 beautiful 이게 앞에 왔죠. 이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영어는 전체적으로 뭐다? 명사 뒤에서 그 명사를 수식하는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그죠? 이런 식으로 뒤에 온다. 그러나 한국어는 뭐예요? 짧든 길든 그것을 뭐다? 명사 앞에서 꾸며준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문장의 의미. 한국어는 사용되는 어구가 어디든 간에 뭐예요? 토시나 어떤 뭐 어미나 조사를 보고서 우리가 해석을 주어인지 동사인지 목적인지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영어는 뭐예요? 위치가 틀리면 동시에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영어는 무조건 뭐예요? 원칙적으로는 뭐예요? 주어는 문장의 맨 앞에 와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동사는 그 뒤에 와야 됩니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때에 따라서 이제 뭐 이게 불규칙적으로 특이한 경우는 바뀔 수 있겠지만 극히 드뭅니다. 그 원칙의 위치를 지켜줘야 돼요. 근데 한국어는 그런 위치와 상관이 없다. 단어 뒤에, 낱말 뒤에 붙는 토시, 조사에 의해서 이게 주어인지 동사인지 목적인지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국어도 영어에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주어를 문장 앞에 맨 앞에서 언급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동사는 뭐예요? 일반적으로 문장의 맨 뒤로 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설명어는 가운데 넣죠. 근데 영어는 주어를 맨 앞에 놓고 동사가 뒤에 오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설명을 뒤로 다 빼버리죠. 그러니까 영어는 좀 길고 복잡하고 이런 것들은 뒤로 빼는 경향이 있죠. 그런 게 영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영어는 문장의 주어가 더 주어죠. 위치 보고도 얘가 주어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어도 뭡니까? 이렇게 앞에 주어를 얻는 소녀는 하고 문장의 주어로 써도 돼요. 일반적으로는 한국어나 영어나 똑같이 뭐예요? 주어는 문장 앞에
맨 앞에 쓰는 경향이 있죠. 그렇게 써줍니다. 그러나 영어는 동사가 바로 뒤에 왔지만 읽었다. 근데 한국어는 뭐예요? 맨 문장의 끝으로 가죠. 이게 한국어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자, 영어는 동사 뒤에다 이러저러한 부가적인 설명을 다 넣지만은 한국어는 가운데다 넣는다. 이런 어떤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왔습니다. 자, 머리에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설명을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이 뭡니까? 바로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점은 뭐다? 정황어와 논리어의 차이점이 있다. 자, 이 말은 여러분이 좀 듣기가 어렵죠? 정황, 논리. 이거를 여러분이 영어로 만약에 얘기한다면 뭐예요? 정황이란 말은 뭐예요? situation. 영어를 좀 하신 분은 situation이라는 건 정황, 상황이라는 뜻이죠. 즉, 상태, 컨디션. 그리고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컨텍스트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논리라는 말은 뭡니까? logic. 이거는 많이 들었죠. logic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한국어는 그 문장의 어떤 컨디션이나 시츄에이션이나 어떤 상황과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그 상황을 잘 봐야 돼요.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데 영어는 뭐예요? 굉장히 어떤 상황, 어떤 뭐 정황과 관계없이 영어는 뭐예요? 논리적인 언어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는 자, 상대방이 얘기할 때 그 말하는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서 이게 이해하는데 이게 상황을 잘 접목을 시켜야 돼요. 상황을 잘 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영어는 그것이 아니고 뭐 논리적으로 그죠? 딱딱 정해진 원칙에 의해서 이게 문법적으로 이게 문장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는 뭐 자신들의 미국 사람들이 뭐예요?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언어는 논리적인 언어다라고 이제 그렇게 자기들의 언어를 평가를 합니다. 근데 한국어는 분위기를 잘 봐야 된다. 영어는 그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딱딱 정해진 원칙에 따라 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의 말과 글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그 언급된 말하는 사람의 말과 기록된 글로 쓰여진 글 앞뒤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말을 듣는 사람 리스너는 뭐예요? 글을 읽는 사람 또는 리더는 눈치 있게 알아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한국말은 그죠? 한국말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 스피킹하고 리딩을 할 때는 뭐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앞뒤 분위기, 상황 판단을 잘해라. 왜냐면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말이 다른 상황에서는 다른 뜻으로 또 이게 이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나 글을 읽는 리더는 이 전체적인 분위기, 상황 판단을 잘해야 돼요. 이게 한국어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영어는 봐봐요. 영어는 한국어처럼 말과 글이 정황, 즉 상황에 따라서 뭐예요? 정황이나 또는 상황에 따라 정황이나 상황이나 같은 말이에요. 의미가 변할 수 있는 요소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자 이런 정황과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바뀌는 것을 이렇게 뭐예요? 방지하기 위해서 문장 안에 사용되는 어구들, 단어와 구를 그 어떤 순서 또는 위치 이런 것을 통해서 뭐예요? 또는 각각의 용례들을 통해서 이 듣는 사람과 읽는 사람이 오해를 안 하도록 잘 이렇게 뭐예요?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한국어는 정황어다. 이 말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말하는 사람이나 글을 읽는 사람은 그죠? 그 읽을 때 말할 때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그죠? 앞뒤 관계를 잘 따져서 상황을 잘 이해해서 말하는 바, 쓰여지는 바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영어는 그게 아니고 그런 거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영어는 문장 안에 사용되는 그 단어와 어떤 구의 어떤 어순 배열, 앞에 놓을까 뒤에 놓을까 또 어느 위치에 놓을까 또 그거에 대한 어떤 뭐 그 수고들이 많아요. 수고들 이거를 통해서 뭐예요? 그러한 오해 여지를 많이 없애려고 애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글을 10사람이 읽으면 똑같이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했다는 얘기죠. 근데 한국말은 듣는 사람이, 읽는 사람이 분위기 파악을,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하면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또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영어와 한국어를 조금 그 차이점을 우리가 굳이 나눈다면 이런 식으로 한국어는 상황을 잘 판단해서 들어야 된다. 영어는 상황에 따라 이게 뭐예요? 해석이 달라지지 않기 위해서 글 속에 어떤 어순 배열이나 또는 뭐예요? 위치 또는 어떤 수거를 통해서 오해 여지를 없애도록 많이 애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논리적인 언어다라고 이제 바로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5번의 정황어와 논리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자, 한국어는 그 특징이 뭐다? 말하는 사람이 말할 때 듣는 사람은 그 말하는 사람이 그 어떤 상황에서 얘기하는지 잘 듣고 있어야 돼요. 똑같은 얘기도 말하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뜻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영어는 말하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문장 속의 문법에 의해서 그러한 오해 여지를 차단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잘못 해석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문법적인 장치를 통해서 이걸 잘 해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논리적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언어를 그렇게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문을 한번 봐요. 참 어려운 얘기니까 말을 설명을 좀 오래 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조금 달리 이 설명을 좀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듣고 계시면은 똑같은 얘기를 좀 상황을 달리 설명을 계속 제가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중에서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어느 한 부분에서 이해가 되면 좋은 거죠. 그죠? 자, 여기 보면은 자, 한국말에는 뭐예요? 그는 시험을 준비했다라고 해요. 그는 시험을 준비했다. 이래버리면은 근데 이거를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시험을 준비하단 말이 만약에 그는 시험을 대비했다. 그는 시험을 대비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우리는 또 영어는 뭐예요? He prepared an examination in English. 그죠? 바로 똑같은 말로 쓰였지만은 한국말은 앞에 있는 그가 말하는 사람이 상황이 학생이라고 하면은 그 시험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예습했다는 얘기예요. 시험 볼 준비를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학생이라는 상황이 되면은 시험을 예습하고 준비한 거예요. 그죠? 예습하더라고 해석을 해야 맞죠? 정황상. 그가 학생이니까. 근데 영어는 뭐예요? He prepared 해버리면 그는 영어 examination 시험을 준비했다. 라고 해서 뭐 prepare를 써요. prepare를. 근데 만약에 그가 선생님이면 그때 뭐예요? 시험을 출제한 거죠.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시험 문제를 출제했다라고 해야 돼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때는 뭐예요? 학생이 시험을 준비할 때 prepare를 여기서는 뭐예요? prepare for를 써요. 그러니까 뭐예요? 뒤에 전치사 for를 집어넣어서 앞에 있는 그가 누가 된 거예요?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러면 prepare for가 오면 앞에 있는 그는 일반적으로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영어 시험 문제를 출제했다라고 보는 건데 근데 한국어는 그는 시험을 준비했다라고 했을 때 그가 학생이면 어떻게 해요? 예습하다라고 준비하다를 예습하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고 그가 선생님이면 준비하다를 출제하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똑같은 시험을 준비하다라는 말인데
한국어에서는 말하는 사람이 그가 학생이면 예습하다, 준비하다를 예습하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고, 앞에 있는 그가 선생님이면 준비하다를 뭐예요? 출제하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상황을 잘 봐야 돼요.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 상황을 보고서 뒤에 있는 준비하다의 의미가 예습하다와 출제하다로 뜻이 바뀌어요. 근데 영어는 학생이 시험을 예습하다 할 때는 프리페어를 써요. 근데 선생님이 시험을 출제하다 할 때는 prepared for를 써요. 그러니까 뭐예요? 동사 뒤에 전치사 for를 붙임으로 인해서 앞에 있는 he가 출제하는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동사를 prepare와 prepare for라는 것으로서 이 앞에 있는 그에 대해서 오해의 여지를 방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영어의 자신들의 언어의 논리적 언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한국말에서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는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한국말은 그가 학생이면 준비하다가 예습하다가 뜻이 돼버리고 예습하다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가 선생님이면 시험을 출제한 거예요. 근데 영어는 어떻게 해요? 학생이 준비하다 할 때는 프리페어 쓰고 선생님이 출제하다 할 때는 프리페어 for를 써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he가 선생인지 학생인지가 바로 이 프리페어 뒤에 나온 for 갖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의 여지를 프리페어 뒤에다가 for를 붙여갖고 앞에 있는 he가 선생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오해를 안 해요. 위에 있는 he prepare는 학생이 시험을 예습하나 보다. he prepared for 뭐예요?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출제했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이제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말은 돼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정황어와 상황어와 논리적인 언어다라고 이 차이점을 설명한다면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죠?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점을 그죠? 자,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려운 부분인데 설명하느라고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꼭 이해를 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5번은 됐고 이제 6번 해봅시다. 자,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점 뭐예요? 전치사와 후치사라는 차이점이 있다. 전치사와 후치사. 이 말은 뭐냐면 영어는 전치사가 있어요. 근데 한국어에는 전치사가 없어요. 그 대신 후치사가 있어요. 그럼 전치사라는 건 뭐예요? preposition. 근데 한국어는 뭐예요? 후치사니까 뭐예요? postposition이에요. 자,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vocabulary라고 해서 어휘가 있거든요. 영어에는. 영어 단어를 뭐예요? 3등분 하죠. 접두사와 어근과 접미사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바로 어휘론이에요. 나중에 시간 날 때 관심이 있으신 분은 vocabulary라는 어떤 책을 한번 사서 한번 보시면은 많은 단어 외우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여기 뭐예요? 포지션은 위치란 말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free란 말은 앞이란 뜻이에요. 영어에서 어떤 단어가 free로 시작하면 무조건 앞이란 뜻이 그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에 반해서 post는 뭐예요? 뒤란 뜻이에요. 뒤. 그러니까 뭐예요? 위치인데 얘는 어디예요? 뒤에 넣는 위치. 그죠? 근데 이건 뭐야? 앞에 넣는 위치죠. 이거는 이제 한자로 얘기하면 앞전자에서 전치사. 이거는 후치사, 뒤후자 써서 후치사 그럽니다. 즉, 한자적인 음으로 붙인 거죠. 그래서 영어에는 전치사가 있는데 한국어에는 전치사가 없다. 대신 후치사가 있다. 물론 영어에는 후치사가 또 없어요. 이러한 차이점이 또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자, 한국어에서 뭐예요? 학교에서 라고 얘기할 때 학교에서 라고 할 때 영어로는 어떻게 해요? in the school 이렇게 옮겨요. 그러면 여기서 학교라는 건 뭐예요? school이죠. 그러면 학교가 school이니까 이 학교와 school은 명사죠. 영어 품사로 하면 명사예요. 그리고 에서가 이게 전치사.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앞에 있는 인이 얘가 전치사야. 그러니까 영어는 명사 앞에다가 전치사 이렇게 인을 앞에 놔요. 근데 한국어에서 뭐예요? 뭐뭐에서라는 이 인이란 전치사를 한국어에서 뭐예요? 학교라는 말 뒤에다 붙여요. 그래서 학교에서라고 해야지 영어처럼 인에서 학교 이렇게 하면 틀려요. 한국어는 학교에서 해서 에서가 명사인 학교 뒤에다 놔요. 그러니까 한국어는 후치사고 영어는 뭐예요? in the school 명사 앞에 인이 왔죠. 그러니까 전치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한국어는 명사 뒤에 후치사가 온다. 영어는 명사 앞에 놓는다. 전치사. 한국어는 명사 뒤에 놓는다. 후치사. 영어는 명사 앞에 놓는 거니까 전치사.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에서 학교 이런 식으로 글을 쓰고 한국어는 학교에서라는 식으로 글을 쓴다는 얘기예요. 바로 뭡니까? 영어는 in the school 쓰는데 한국어는 에서 학교가 아니라 학교에서 이렇게 해서 명사를 앞에 놓고 전치사를 뒤에 놓습니다. 영어의 전치사를 뒤에다 놔요. 이게 바로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점입니다. 이런 차이점을 알면 여러분이 뭐예요? 영어도 공부를 해야겠지만은 여러분 또 한국어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차이점을 통해서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여러분이 정복하는 그러한 길이 되겠죠. 자,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점. 전치사, 후치사 이해됩니까? 특히 여기부터 보니까 특히 한국어는 관계사, 관사, 즉 관사가 없다. 영어에는 뭐예요? 관계사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영어로 하면 relatives라 그래요. 관계사는 뭐예요?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줄여서 한 말이거든요. 그리고 관사가 또 있어요. articles라 그래요. 근데 이거를 정관사, 부정관사도 있어요. 영어에는 이렇게 관계사와 관사가 있어요. 그런 문법이 있어요. 근데 한국어에는 이러한 관계사와 관사가 없어요. 이게 또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점입니다. 영어에는 관계사와 관사가 있는데 한국어에는 관계사와 관사가 없어요. 여러분이 조금 영어만 좀 한다면 이 말이 한국어 배울 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영어에는 관계사 있는데 관사 있는데 한국어에는 없다네. 그러면 조금 한국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여기 보니까 영어에서 관사는 명사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문장 속에 관사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명사가 있다는 약속이에요. 영어에서는. 왜? 관사는 명사 앞에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장 속에 관사 있으면 그 뒤에 게 일반적으로 명사겠구나. 명사겠구나 하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명사가 있으면 앞에 관사이겠구나 라고 보통 우리가 그렇게 금방 눈치를 채거든요. 또 관계사는 명사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해요. 문장 속에 명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명사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명사가 어떤 것이다. 그 명사를 설명하는 말로 형용사가 많이 쓰이긴 하는데 관계사로 연결된 형용사들이 또 있어요. 좀 길어요. 기니까 그만큼 설명을 아주 자세히 할 수 있는 특징이 있겠죠. 그래서 명사를 설명하는 말로 관계사절, 즉 형용사절이 참 많이 사용됩니다. 자, 그 형용사절 이끄는 놈이 바로 뭐예요? 관계사예요. 그러니까 관계사가 문장 속에 있다 하면 뭐예요? 명사를 설명하는 말이구나 라고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관사가 있으면 명사가 있겠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관사와 관계사가 한국어에는 없어요. 자, 그 차이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밑에 보니까 자, I bought the book yesterday는 뭐예요? 자, 이거를 한국어로 옮기면 뭐예요? 나는 어제 그 책을 샀다.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북이라는 명사 앞에 뭐 있어요? 앞에 관사 더가 있죠. 이게 정관사라래요. 그래서 뒤에 뭐가 왔어요? 북이라는 명사 왔고 북이라는 명사 앞에 뭐예요? 앞에 관사가 붙었죠. 그죠? 이 둘은 거의 반드시 정관사만 쓰이는 건 아니거든요. 부정관사가 또 뭐 있어요? 어와 언이 또 있죠. 그래서 어와 언과 더가 있으면 뒤에 명사가 있겠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예요? 북이라는 명사 앞에 뭐 있어요? 관사? 더가 있죠. 근데 명사인 북 뒤에 뭐가 왔어요? 이거에 which가 관계사죠. 이 관계사가 뭡니까? 뒤에 끌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앞에 있는 북이라는 명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이게 책이다. 근데 이 책이 어떤 책이라는 거예요? Which I bought yesterday. 내가 어제 구입한 책이다.
그 책에 대한 설명을 더하고 있잖아요. 그죠? 바로 which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에요. 관계사가. 이것은 책인데 그 책이 어떻단 얘기야? 내가 산 거야. 어제. 내가 어제 산 책입니다. 라고 앞에 있는 책에 대한 설명을 더 길게 설명했죠. 이게 관계사니까 뭐예요? 이 관계사 역할이 참 영어에서는 많은 도움을 주거든요. 명사로 설명하는 말이니까. 근데 이게 한국어에는 없어요. 그리고 문장 속에 관사를 알면 관사 뒤에 명사 있다는 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근데 한국어는 또 그런 관사로 쓰일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영어와 한국어의 큰 차이점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수고했습니다.